유일한 무대이자 최고의 무대 2024 KBF 바둑리그 중계 시작합니다. 이번 시즌도 박경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마추어 선수들의 꿈의 무대이자 최고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KBF 바둑리그가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항상 프로 못지않은 경기력 그리고 재미를 선사해준 기전이기 때문에 선수들 못지않게 저희도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마추어 최고의 무대에서 항상 또 어떤 팀 그리고 또 어떤 최고의 스타가 탄생할지 기대할 건데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에는 어떤 팀들이 참가를 했는지 대회 정보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바둑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KBF 바둑리그입니다. 정규리그는 11개 팀이 참가를 해서 11라운드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전 3승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포스트 시즌은 정규리그 상위 5개 팀이 스텝레더 방식으로 토너먼트를 펼칩니다. 네, 선수 구성은 각 팀 주전 선수 남자 3명, 여자 2명, 총 5명이고요. 후보 선수는 남녀 1명씩 총 2명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 초읽기 30초 3회가 주어집니다. 우승 상금 2천만 원, 준우승 상금 1,8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자, 이번 시즌 총 11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팀들이 좀 눈에 띄는데 그래도 강팀으로 분류될 만한 팀들은 에이스가 있는 팀일 것 같은데요. 김정선 선수가 부천시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정선 선수와 그리고 박종욱 선수 이 2명의 베테랑 선수가 포진되어 있는 부천시 팀도 눈길이 끌고요. 지난 시즌 챔피언이었던 넥스트 월드울산 팀도 이번 시즌 또 새로이 선수 보강을 하면서 또 다시금 강력한 우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바둑중고등학교는 항상 상위권에 위치하지는 못하지만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 어린 선수들이 또 기세를 타다 보면 그 흐름이 무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눈길이 끌고요. 이 팀의 악지우 선수도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의 활약도도 또 눈길이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 팀 대진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11개 팀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휴번팀이 생기는데요. 1라운드에서는 한국바둑중고등학교가 쉬어가고요. 충청북도와 전라남도가 만났고 경기도와 넥스트월드 울산의 매치 그리고 부안 붉은노을과 부천시가 만났습니다. 네, 이어서 대구광역시와 부산 이붕장학회 그리고 에몬스 가구와 인천 SRC 팜이 만났습니다. 자, 앞서 팀 명단을 좀 살펴봤는데 이번 시즌 선수 이동이 꽤 있었던 것 같죠? 네, 지난 시즌 잘한 팀도 그리고 성적이 조금 아쉬웠던 팀들도 새로이 선수 영입을 하면서 또 많은 보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어떤 팀들이 또 초반부터 앞서 나갈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결은 전라남도 팀과 충청북도 팀의 대결인데요. 먼저 대회 현장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인천에서 진행이 된 2024 KBF 바둑리그입니다.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이번 투어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번 시즌도 지난 시즌에 이어서 3번의 투어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라운드라고 하더라도 좀 선수들이 초반이긴 하지만 힘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기간 자체는 상당히 길지만 한번 만났을 때 또 여러 판의 대국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초반부터 좀 기합을 세게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도 정말 많은 선수들이 기다렸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10주년 기념으로 인천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의 모습이 상당히 밝네요. 여러 선수들이 어울려서 얘기를 좀 나누는 모습인데요.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다들 좀 기분 좋은 설렘이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2024 KBF 바둑리그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개막식 사회를 맡은 김지명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신 네분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바둑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분들이십니다. 먼저 KBF 바둑리그의 주최 주관을 담당하는 단체입니다. 대한바둑협회 정봉숙 회장님입니다. 올해 KBF 바둑리그 운영위원장 겸 리그 개최지인 이곳 인천
인천광역시 바둑협회 최병덕 회장님 소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대회개최 물심양면 힘써주셨습니다. 신규 팀인 에몬스 가구 감독직을 맡고 계신 인천광역시 중부의회 한창한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특히나 제가 바둑에 들어와서 우리 아마추어 선수들 특히 내셔널 리그에 참가하는 여러분들 뵐 때마다 늘 좋은 장소 그리고 좋은 곳에서 정말 여러분들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게 저희 늘 한결같은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우리 또 올해 팬들 스폰 해주신 분이요. 또 우리 한천한 의원님과 인천시 우리 인천광역시장님 대신해서 오셨던 이 두 분께 감사의 박수도 한번 쳐주셨습니다. 저는 이만큼이고요. 우리 인천광역시 촬영대회에서는 좋은 또 주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셔널 이벤트장으로 고생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협회가 되는 것이 저희들 협의장하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한바둑협회 정봉수 회장님의 대국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시 선언 이후 담당 심판분들의 진행에 따라 대국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KBF 바둑리그 경기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힘찬 개회식 선언으로 이제 1라운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린 2024 KBF 바둑리그인데요. 앞서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던 선수들이었지만 이제는 눈빛이 달라졌죠. 그렇죠. 최고의 무대에서 또 초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들 첫 판부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싸워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시즌 함영산삼팀에서 활약을 했던 백운기 선수 그리고 조은진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여자 다승왕을 차지했던 정지우 선수와 전유진 선수도 보입니다. 기존의 강자들도 눈에 띄고 이제 새로운 얼굴들도 좀 보이는데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수영 선수의 모습도 보이네요. 네. 자, 임지혁 선수의 모습입니다. 김용환 선수도 지난해 활약을 좀 해줬는데요. 이번 시즌 팀을 옮겨가면서 다시 한번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기존의 강자들이 또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둘지 또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또 어떤 성적을 거둘지 궁금하죠. 자, 이제까지는 그래도 KBF 바둑리그를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얼굴이다 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좀 새로운 얼굴인데 하실 것 같아요. 네, 악지우, 오영석 이런 뉴페이스 선수들이 또 빠르게 이 리그에 적응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과연 1라운드에서는 어떤 팀들이 좀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을까요? 자, 1라운드 저희는 충청북도 팀과 전라남도 팀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두 팀의 오더 살펴보시죠. 전라남도 팀과 충청북도 팀의 1라운드 오더입니다. 이 두 팀은 항상 좀 강팀으로 꼽히는 팀이기도 한데 선수 이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전통의 강호팀들인데 이 선수를 새로이 또 영입을 하면서 전력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또 어떤 성적을 거둘지도 궁금하고요. 항상 그렇듯이 이 KBF 리그는 또 여자 선수들의 승부가 또 승부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5판의 대국 중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매치라면 이 대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사우 선수와 신현석 선수가 만났습니다.
아마 랭킹은 김사우 선수가 4위, 신현석 선수는 약간은 하락했지만 여전한 강자죠. 네, 이 경험면으로 봤을 때는 모든 부분에서 신현석 선수가 앞서지만 최근에 폼만 봤을 때는 또 김사우 선수가 좋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 또 어떤 승부로 이끌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신현석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6승 3패의 성적을 거뒀고요. 김사우 선수는 4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 시즌부터 저희가 준비한 대국 관전 포인트를 같이 준비해봤는데요. 박경근 해설위원이 아마추어 신공지능 대 재능형 루키의 대결이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이 아마추어 세계에서는 또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선수로 신현석 선수가 유명하고요. 그리고 김사우 선수는 어려서부터 그 재능을 인정받아왔기 때문에 또 재능형 루키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대국 내용은 결국 안정감이 느껴지는 베테랑의 품격이 빛을 발했습니다. 신현석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도 전라남도 팀에서 활약을 하겠고요. 93년생의 선수이고 현재 랭킹은 10위입니다. 김사우 선수 충청북도에서 활약을 하겠고요. 2001년생, 현재 랭킹은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중계 단골 멤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대국이 펼쳐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초읽기 30초 3회가 주어집니다. 이 대국은 신현석 선수의 흑, 김사우 선수의 백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선수는 KBF 바둑리그 애청자분들이시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신현석 선수 같은 경우는 이 KBF 리그에서만 통산 전적이 100전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정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김사우 선수도 이 베테랑 선수의 뒤를 이어서 이 경험을 많이 쌓아 나가고 있는 루키 선수입니다. 신현석 선수의 통산 성적을 보면 대국수도 대국수지만 정말 승수가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74승 3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0%가 넘는 승률이에요. 신현석 선수 같은 경우는 데뷔 시즌부터 11승 6패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18시즌, 20시즌, 21시즌 이렇게 단연간 또 공동 다승왕에도 등극을 했었죠. 그만큼 실력이 또 가장 막강한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트 시즌 통산 성적도 현재 14승 4패로 아마 이 신현석 선수는 KBF 바둑리그 시장에서 가장 먼저 섭외 전화를 받는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만큼 이 큰 무대에서도 긴장을 하지 않고 제 실력을 잘 발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선수라고 느껴지고요. 김사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 KBF 통산 전적이 아직까지 신현석 선수만큼 좋지는 않지만 점점 폼을 끌어올리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 아마 주니어 랭킹만 보더라도 4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제 아마 정상권 선수로 도약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사우 선수는 몇 해 전에 초반 연승을 이어나가면서 폭발적인 기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이 전체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김사우 선수 같은 경우는 20시즌에 데뷔를 해서 데뷔했던 그 해에는 6승 12패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두긴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성장하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친형이 또 김치우 프로 선수죠. 그래서 또 형을 따라서 입단 준비를 계속하기도 했고 또 중국으로 바둑 유학을 다녀온 또 이색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자, 초반 정석 김사우 선수가 갈라가니까 신현석 선수가 뭔가 양걸쳐가는 것이 아닌 한 칸으로 벌려두었습니다. 네. 충분히 양걸침을 할 수도 있었던 장면인데 지금 이렇게 한 칸을 띄고 좌상을 또 바로 붙여간다는 것은 일단 이 흑돌들의 힘을 더 실어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 흑돌들의 힘을 실어주면은 추후에는 이 백돌을 다시 한번 공격 대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신현석 선수는 초반에 두터운 반면 운영을 해 나가고자 그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경근 해설위원이 또 김사우 선수와는 어려서부터 좀 보셨죠? 그쵸. 김사우 선수가 또 제가 입단했던 장수영 바둑도장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선수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장난기가 많아서 항상 이제 또 또래 친구들과 있으면 분위기 메이커기도 하고 이 형들한테도 참 이쁨을 많이 받았던 선수예요. 그리고 또 운동을 꽤나 좋아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몇 해 전이었나요? KBF 리그를 두는데 그때 당시 깁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깁스를 왜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네. 또 운동하다가 다쳤다고. 아직까지도 운동을 꽤나 좋아하는 그런 선수로 느껴집니다. 성격이 어릴 때와 크게 변하진 않았나 봐요. 그래도 좀 이제는 얌전해진 척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두 선수 모두 바둑 기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현석 선수는 정말로 인공지능 활용도를 가장 또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어서 인공지능과 비슷한 감각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김사우 선수 같은 경우는 신현석 선수만큼 인공지능스러운 느낌보다는 좀 더 자연분방하고 또 통통 튀는 그런 매력의 수들을 잘 구사를 합니다. 신현석 선수는 몇 해 전에 내셔널 바둑 리그일 때 K바둑 스튜디오에 직접 방문해서 자전 해설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바둑은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만큼 정말 인공지능의 바둑을 많이 보고 그리고 인공지능의 감각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기울인 선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실력도 많이 올랐고 실제로 올해 또 치러졌었던 챌린지 리그에서 프로 선수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였죠. 보통은 연구생 생활 때가 그래도 선수들의 기량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신현석 선수는 오히려 20살이 넘어서 기량이 더 좋아진 것 같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확실히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그 이해도가 가장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토대로 공부를 하면서 그 기량이 만개를 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이 선수의 기량이 또 얼마나 꾸준히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네. 자, 중앙을 좀 시원하게 씌워갔는데 다시 한번 삼선 쪽으로 실리를 차지하는 신현석 선수입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금방 건너간 수로는 이런 자리 한 칸 띄어서 또 공격도 하고 싶을 텐데 막상 또 백에게 역으로 이런 자리 막혀서는 이 좌 쪽 흑돌 세점도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KBF 바둑리그는 각 협회 관계자분들도 많이 보시고 선수들도 챙겨보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연락이 한 번씩 와요. 본인 너무 내용이 안 좋았는데 꼭 그걸 중계했어야 되냐. 그렇죠. 사실 이 아마추어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바둑이 또 이렇게 중계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식으로 중계되는지도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는 사실을 또 알기 때문에 저도 이 선수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좀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까 김사우 선수 평가할 때는 그렇게 배려하는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그 정도로 또 마음 상해하지 않을 거 알기 때문에 김사우 선수가 또 성격이 또 워낙 좋거든요. 자, 일단 좌변에서 수순이 이어지고 있고 흑이 마지막 수로 이곳을 건너가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처럼도 느껴지고 더 둬야 될 것처럼도 느껴지죠. 지금 일단 이 백돌 4점이 흑에게 공격 대상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 어딘가로 진출하는 것도 떠오르는데 인공지능은 이 4점 가볍게 보고 어딘가로 손을 돌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좌변 쪽이 크게 압박을 당할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당장 손을 뺐다가는 한 칸 혹은 눈목자. 네. 크게 씌워도 네. 답답하게 느껴지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4점이 사실 값어치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서 김사우 선수는 또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뭔가 박경근 해설위원이 짚어주시기 전에 말하고 싶었어요. 제 감각을 뽐내고 싶었어요. 그게 좀 느껴졌는데 일단 받아두네요. 네, 김사우 선수도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죠. 일단은 고개를 내밀어 두자 이제는 이 접전에서 흑이 선수를 뽑은 것처럼 보입니다. 흑도 더 이상 공격을 이어가지 않을 걸로 느껴지고요. 최근에 보면 신현석 선수도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프로들과도 대국하는 컨텐츠도 여러 차례 했던 것 같고요. 신기하게 저한테도 이 알고리즘이 떠서 아, 그런가요? 종종 한 번씩 보는데 역시 또 아마 바둑인들에게 워낙 인기가 많은 선수다 보니까 애청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네. 재밌더라고요. 보다 보면 또 계속 보게 되는 매력도 있고. 신현석 선수 보면은 웬만한 프로기사보다 팬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신현석 선수를 좋아하시는 아마추어 바둑 팬분들이 지어준 별명이 또 신공지능이기도 하죠. 아마 바둑계. 우상귀를 굳혀두자 김사우 선수는 우하귀를 바로 들어갑니다. 김사우 선수의 기풍은 좀 어떤가요? 김사우 선수는 확실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본인의 성격이 좀 반영되는 듯한 기풍을 가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좀 통통 튀는 그런 재주가 느껴지는 수들을 잘 구사를 하고요. 일단 기풍적으로 봤을 때는 세력적인 기풍보다는 그래도 좀 더 실속을 챙기는 방향으로 판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더 많게 또 느껴집니다. 사실 2001년생의 선수이다 보니까 박경근 해설위원이랑 도장은 같이 다녔어도 바둑을 볼 기회는 그렇게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마 연습 바둑을 한두 판 정도 둬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고요. 이 선수가 그리고 또 특이한 또 이력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으로 또 바둑 유학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바둑이 역시 또 한층 더 강해진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네. 바둑 프로기사들 중에서도 중국 도장으로 유학을 간 선수들이 좀 있죠. 저희 또 주변에 홍무진 프로가 있고 그리고 또 아마추어 선수 중에는 이 KBF 리그 내셔널리그에서 단연간 활약을 했던 장영규 선수가 또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바둑 실력도 상당히 강해지고 최근에는 아예 중국에서 터를 잡고 생활을 하고 있죠. 장영규 선수도 이 중국에 가서 팬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본격적으로 이 아마추어 생활을 중국에서 시작한 한국 선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장현규 선수가 거의 그 길을 또 새로이 닦아 나가면서 중국 바둑 팬분들도 상당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몇 해 전에는 또 이 내셔널 바둑리그에 여자 중국 선수인 김산 선수가 활약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몇 판 두지 않았는데 중국 내에서 프로기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스웨 선수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실력이 또 강한 선수들이 보통 참가를 하는 시합이다 보니까 네. 제가 그때 당시에 같이 리그를 뛰어서 기억을 하는데 얼마 안 돼서 입단을 한 김산 선수인데도 내셔널 바둑리그에서는 승점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만큼 경쟁력이 막강하죠. 정말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대국도 기대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두 선수가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진 않네요. 네. 이 우하 측에서는 이제는 많이 익숙한 또 정석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끊고기 이을 때 날일자 정도 두는 게 무난하죠. 날일자를 뒀을 때 예를 들어 이 한 점이 단수로 몰리면서 축으로 잡히는 경우라면은 백도 여기서는 젖혀놓고 두는 게 무난합니다. 이런 식의 진행이 무난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수를 당하더라도 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게 정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흑도 날일자 정도로 행마를 하고 여기서 백의 시선은 우상 쪽으로 갈 수 있고 우변도 갈 수 있고 하변도 갈 수 있습니다. 하변은 둔다면 백이 날일자 정도 두는 게 가장 좋은 자리고요. 신현석 선수의 인터넷 방송을 잠깐 참고했는데 이 우아기 쪽 형태에 대해서 밤새 인공지능을 찍어서 마스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제가 질문을 폭격해보고 싶기도 하네요. 사실 이 귀의 네. 변화가
마스터를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만큼 그쵸. 많은 변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신현석 선수가 그만큼 또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도 대단합니다. 한번 K바둑 스튜디오로 모시고 와야 되나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또 인공지능 연구를 또 많이 하는 선수다 보니까 이 신현석 선수의 바둑을 가끔 보면은 이런 좀 난해한 초반의 변화들을 참 잘 알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브론 무대에서는 또 김은지 선수가 이 3-3 정석에 대해 거의 전문가 같은 포스를 보이고 있죠. 네. 그 두 선수가 또 챌린지 리그에서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대국 내용도 상당히 재밌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대결들이 좀 종종 펼쳐지면 많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좀 유연한 감각을 보여주네요. 일단은 우변 쪽에 흑의 모양이 더 커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김사우 선수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준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우상을 둔다면 걸치는 수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흑이 백이 둔 자리 이 자리를 두면서 노골적으로 우변을 키워갈 수도 있고요. 혹은 백이 이렇게 걸쳐오면은 걸쳐오면 흑이 붙이고 늘어서 기대면서 우변을 또 키워갈 수도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모양이 커지다 보면은 역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김사우 선수는 사전에 좀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흑이 받아주면은 그때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신현석 선수는 위쪽으로 받아둡니다. 아직까지는 좀 잘 어울렸다고 봐야 되나요? 네. 흑이 승률이 조금 올라가기는 했는데 거의 5대5 승부라고 봐야 되고요. 확실히 초반에는 김사호 선수가 좀 더 실속을 챙기고 신현석 선수는 두터움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라남도 팀과 충청북도 팀은 항상 강팀으로 꼽히는 팀들인데요. 이번 전국체전을 보니까 전라남도의 신현석 선수 그리고 심혜솔 선수, 홍근영 선수가 한 팀으로 남자 단체전에 출전을 했었는데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더라고요. 사실 전력 자체가 상당히 강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만큼 아마 바둑계도 상향 평준화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반면에 충청북도 팀은 김사우 선수, 조성호 선수, 최윤상 선수가 남자 단체로 출전을 해서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충청북도 팀이 최전에서만큼 훨씬 잘했네요. 항상 이 전라남도와 충청북도 팀은 KBF 리그에서 포스트 시즌 단골 멤버라고 느껴질 정도로 네. 늘 강팀들인데 전라남도 팀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박승현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었는데 이번 시즌에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됐고요. 대신 전라남도 팀의 여자 선수들이 좀 잘해줬는데요. 김연아, 이루비, 한유정 선수로 이어진 전라남도 팀이 여자 단체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부산 이붕장학회 팀에서 단연간 활약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 또 전라남도 팀으로 합류를 했고요. 충청북도 팀에서도 팀 변화가 또 있었죠. 지난 시즌에 또 조성빈 어린 선수가 또 잘 했었는데 이 선수가 지금 군복무 중이에요. 네, 그래서 또 조성우 선수와 김정훈 선수는 그대로 있고 김사호 선수 또 단연간 부산 이붕장학회 팀에서 활약을 했던 이 선수를 또 영입을 했죠. 신현석 선수가 지금 붙여갔다는 것은 끊어가겠다는 뜻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단 젖혀서 끊어가는 방법이 있고 여길 바로 끊어가는 방법도 있고 호구를 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 끊어가는 게 가장 좀 별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백이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일단 돌리는 자세는 괜찮은데 백이 다시 한번 또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흙 모양을 포도송이로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자세로 느껴지진 않죠. 네. 여기서 흙이 2단을 젖히거나 호구로 치는 두 가지 정도 수가 떠오르는데 노래 방향이 어느 곳으로 향할지 궁금합니다. 한 번 더 젖혀갑니다.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수는 여길 두고 백이 이렇게 지키면 당장 끊어가는 수도 있고 끊어가기 전에 이런 곳을 뭐 기대가면서
힘을 어느 정도 얻어놓고 싸움을 걸어가는 수를 추천을 해주고 있었는데 네. 일단 붙이고 2단 젖혀가는 게 이 정도 형태에서는 또 일감으로도 느껴집니다. 당장 베개 행마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는 역시 이렇게 끊어가는 자세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먼저 싸움을 좀 걸어가는 신현석 선수이고요. 좌측을 젖혀가면서 응수를 물어보네요. 흙은 받아야 되나요? 일단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고 싶기도 한데 사실 이 좌변의 형태가 생각보다는 맛이 나빠요. 예를 들어 흙이 이렇게 끊는다 하더라도 나오면은 여기 젖히는 수가 있어서 한 번 더 받아야 되고요. 나가 끊는 순간 잡으면 여기서 수가 나죠.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좌변을 받아두는 게 지금은 기세로는 반발하고 싶기는 한데 정수로 느껴집니다. 흙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쉽지는 않네요. 저런 거 상대가 젖혀오면 왜 이렇게 중앙부터 떠오르죠? 아예 막 이런 식으로 씌워가는 것도 네. 생각이 날 수 있는데 잡고 싶어요. 냉정하게 받아뒀습니다. 신현석 선수는 잡는 것 자체는 힘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흙도 약점이 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무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끊어간 자리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그냥 중앙 쪽으로 탈출하려고 하네요. 여전히 김사호 선수는 이곳의 맛과 연계를 해서 이렇게 두어가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로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블루스팟 자리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자리여서 추천하는 자리 중에 뭐 이런 자리도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 인간답지 네. 못한 수죠. 이 자리를 뒀다는 것은 김사호 선수는 이 좌변에 뒷맛을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맛을 좀 노릴 수 있는 자리인가요? 네, 지금처럼 이었을 때는 나오고 똑같이 이곳을 나가 끊는 순간 위로 지키게 되면은 이 자리를 2단 젖혀서 흑도를 차단하는 게 가능하죠. 이렇게 차단되는 순간 백이 흑을 공격하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백도 충분히 싸울 수 있어 보입니다. 신현석 선수가 지금 단순히 그냥 있는 선택을 했는데 이 수로는 이렇게 하나 교환은 해두고 나서 지켰다면 중앙에서의 싸우는 자세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백이 지금 여기 늘어버리는 자리가 기분 좋은 자리처럼도 느껴져서 그런 면에서 흑의 그래프가 좀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그 자리가 급소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김사우 선수도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흑이 뭔가 그냥 받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여기 받고 있게 되면은 정말 이 교환 안 한 것을 꽤나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세로라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 밀다거나 여기까지도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또 막상 약간 열분감도 있어서 네. 과감하게 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좀 떠오르는 자리로 손길이 향하네요. 당장 씌우는 것은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약점이 신경 쓰였던 거겠죠? 네. 여기 씌우는 것은 또 백한테 역으로 이 자리 밀릴 때 늘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은 옹졸한 느낌이 있어요. 백도 견디기만 하면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서로 좀 타협이 만들어진 것 같네요. 네. 어떤가요? 이 중앙의 백의 간격은 흑이 계속해서 노려갈 수 있는 간격인가요? 아니면 그냥 연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직은 흑이 노려가기에는 이 흑돌도 깔끔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은 좀 시기상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자리에 하나 더 돌이 온 순간에는 갈라가는 건 또 충분히 가능합니다. 백이 조금 엷어지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또 백 입장에서는 이 돌들
쉽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박경근 해설위원은 지금 흑과 백 선택한다면 어떤 걸 좀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아무것도 선택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바둑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 좌변만 조금 개운하다고 보면 그래도 바둑의 주도권 자체는 백보다는 흑이 좀 더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흑으로 좀 상대를 휘몰아 붙이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뒷맛이 얼마나 말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해요. 중앙만 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흑이 좀 활발해 보였는데 김사우 선수도 그쪽 약점을 좀 노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김사호 선수 여기 호구 칠 때부터 노려보고 있었던 뒷맛이고 지금이 적재적소의 타이밍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는 늘어둘 수밖에 없죠. 백한테 여기 막히는 자세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늘어뒀고요. 이 두 팀의 이번 라운드 오더를 보면 얼마나 이 두 팀이 강한 선수들을 많이 보유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오더에서 제외된 선수가 전라남도 팀은 김진우 선수, 이루비 선수이고요. 충청북도 팀은 김정훈 선수, 김희슬 선수가 오더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말 좀 베테랑 선수들인데 글쎄요. 정말 과감한 선택으로도 느껴지고 그만큼 좋은 선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네. 최근에 또 전라남도 팀에서는 한유정 선수가 대회를 우승한 적도 있을 만큼 폼이 괜찮고요. 충청북도 팀에서는 항상 또 지난해 다승왕이기도 한 전유진 선수가 이 KBF 리그에서 또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 여자 선수들 간의 대결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하죠. 이 여자 선수들의 성적을 보면 실력이 다 비슷해서인지 그 시즌마다 좀 잘하는 선수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에 또 어떤 선수들이 잘할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자, 우선 끊어가는 데에는 성공한 김사우 선수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얘기를 할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렇게 끊어가는 것 자체가 백한테는 만족스러운 흐름인 게 다 집으로 이득이거든요. 집으로 이득이고 흑은 이렇게 공배 자리를 연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흐름은 백이 약간은 풀렸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의 백 전체 돌도 아직 확실하지 않고 위쪽의 간격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백은 어떻게 좀 수습을 해야 되나요? 이쯤 되어서는 흑이 이 자리까지 돌이 놓였기 때문에 이 중앙백돌들은 가볍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더 덩치가 큰 이 좌변에서 흘러나온 백돌을 먼저 보살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나가는 길에 단수는 선수 교환인데 했네요. 뭐 기분 좋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흑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때 이 부분을 어딘가 지켜야 되는데 간격이 조금 멀기도 해서 어떻게 지켜야 될지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깔끔한 연결이 쉽지 않나요? 애매한 수도 추천을 하고 깔끔할 것처럼도 느껴지는 수도 추천을 하는데 일단은 이 자리를 추천을 해줍니다. 흑이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보강을 해주는 듯한 의미가 있어서 보자마자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네. 애매한 자리라고 한다면은 흑이 여기 받을 때 이런 자리도 추천을 해주는데 이건 한눈에 봐도 너무 애매해요. 그러네요. 네. 나와도 뚫리기 때문에 우선 방향은 김사우 선수도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겠네요. 네. 아 모르겠다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중앙으로 한 칸 뗄 수도 있어요. 김사우 선수의 손길이 어디로 향할지 궁금합니다. 그 주변에 어떤 행마도 충분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래쪽에서 날일자입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연결하고 싶다는 그런 의도를 보이긴 했는데 이게 조금 신경 안 쓰이나요? 이게 좀 간격이 멀어 보여서 쓰여요. 네.
둬서 좀 엷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네. 확실한 연결의 형태는 아닌데요. 그래서 차라리 좀 더 이렇게 나를자를 뭔가 좀 길이상 상대의 강한 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김사우 선수도 그런 면에서 좀 멀리 갔는데 오히려 맛이 나빠졌어요. 이런 경우도 잘 없긴 한데 지금은 좀 더 확실하게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확정가 면에서는 현재 형세가 어떤가요? 이 좌우 부분 같은 경우는 14집 정도 볼 수 있어서 이 우하까지 합쳐서 20집 정도, 그리고 여기가 10집, 100은 30집이 약간 넘고요. 16, 8, 10, 12, 14, 15, 25, 흑도 확정가는 30집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네요. 근데 이 부분이 또 흑이 상당히 두텁고 집이 불어날 여지가 있고, 이 백돌들이 곤마고, 당장의 확정가만 보면 백이 좀 더 할만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 돌도 상당히 약해 보이고 이 자리도 얇아 보여서 뭘 선택하고 둘래하고 물어보면 실전이라면 흑으로 둘 것 같네요. 흑이 중앙에서 얼만큼 얻어내는지에 따라서 승부에 영향을 좀 주겠습니다. 어떠세요? 흑이 더 편해 보이실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질문이죠? 질문을 유도 하셔놓고 신문입니다. 대답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흑으로 두는 게 좀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이런 흐름이 좀 공격으로 손바람 내다가 네. 실속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저는 항상 바둑 둘 때 기분은 진짜 좋았는데 마지막에 계산해 보면은 저 있을 때가 많거든요. 신나게 공격했는데 뭔가 수학이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우변도 돌의 효율을 계속해서 신경을 써줍니다. 맞고 들여다보자 이일 수도 있는 자리인데 한 칸을 띄어서 좀 더 간결하게 행마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우변의 백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세를 취한 느낌이 듭니다. 보통 이렇게 또 뿌리를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되죠. 흑은 일단 찌르기는 했는데 뭐 이 부분에서 수순이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시선 자체는 계속해서 이곳의 뒷맛을 어떻게 노려갈까,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아기 부분도 백이 한 번 더 날일자로 받아둘 때도 많은데 손을 돌린 상태에서 계속해서 좀 비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좋은 자리거든요. 하변에서 또 어느 정도 집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변을 막은 수로는 이 자리도 고민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이곳의 백돌들이 상당히 엷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흑도 이 자리 둘 수 있습니다. 백이 손을 뺐을 때는 항상 흑도 이렇게 두는 자리가 가장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고요. 먼저 잽을 날려보는데요. 어느 정도 선수 교환을 해두고 이후 싸움에 좀 도움을 받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네. 백도 반발은 좀 어려울까요? 반발이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이 자리를 떠올려 봐야 되는데, 흑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길 찌르고 늘어서 이렇게 끊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뜻 봤을 때는 조금 무식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막상 주변에 흑돌들이 강해서 백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될 수 있죠. 백도 괜히 밀고 나가는 것이 덩치를 키우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이어두네요. 일단 이렇게 됐기 때문에 흑으로서도 소개의 목적을 달성을 했고요. 이제는 뭔가 해봐야겠죠? 뭔가 좀 하고 싶을 만한 시점도 만들어졌어요. 당장 노력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변 두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하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자리 두는 게 하변의 백의 발전성을 지원하가는 의미도 있지만 점점 간접적으로 이 자리가 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백으로서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계속 시선은 이 자리에 머무를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받자니 근데 사실 이런 정도인데 너무 공배 연결 같은 네. 느낌인가요? 약간 제자리 걸음하는 감이 있어서 기세로는 안 받고 싶긴 합니다. 근데 안 받고 또 어딜 둬야 될지도 어려워서 바둑 자체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게 짜여졌습니다. 그래도 우하기 쪽에서 백이 수순을 조금 더 이어나간다면 어떤 진행이 예상되나요? 보통은 흑이 이렇게 밭전자 간격으로 뒀을 때 백이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두고 축이 좋다면 여길 띄우는 자리도 많이 둡니다. 근데 축이라고 한다면 이 축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 돌 때문에 축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백이 끼우는 싸움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정도 달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도라면 사실 백이 강력하게 무언가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는 상당히 어려운 작전이고 아마 못 뚫을 것 같아요. 여길 치받고요. 막으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백도 자세가 나옵니다. 싸우는 자세가 나오는데 흑이 여길 붙이는 수 때문에 백이 보통 치받는 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때 백이 여길 늘고요. 저 치면 잡혔지만 이렇게 교환을 하고 때릴 때 여길 끊어서 이 백도를 희생타 삼아서 하변에서 좋은 모양을 건설해 나가는 것을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치받는 수 자체가 일반적으로 거의 두어지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김사우 선수가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발상이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치받아서 당장 싸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버리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았는데요. 자, 밭전자로 바로 갈라갑니다. 이 진행은 글쎄요. 지금 그래프보다 실전에 백이 더 피곤하게 느낄 수도 있는 게 이 부분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결국에는 여기 뒷맛이 계속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백이 어떻게 보면은 만만치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위기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확실히 바둑이 두터운 쪽에서 운영하기가 편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두터우면서 집이 또 많이 밀리면은 그만큼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바둑 같은 경우는 확정가둑이 많이 밀리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 바둑을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신현석 선수보다는 김사우 선수 쪽이 더 난이도가 역시 높아 보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장 끼워서 나가는 것은 축으로 잡히기 때문에 김사우 선수도 쉽지 않을 텐데요. 좌측에서 계속 싸워 나가겠다는 뜻이겠죠. 싸움을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 나갈지 아니면 간명하게 처리하고 빠르게 손을 돌려서 여길 지켜줄지 김사우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판을 이끌어 나갈지 궁금합니다. 백이 간명하게 선수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밀어갑니다. 일단은 싸움을 계속 해보자는 뜻인데 흑으로서도 알기 쉬워요. 여기 단수 치면은 지키면서 동시에 여기 젖히는 수도 있기 때문에 백으로서도 좀 당장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나를 짜도 이제는 맛이 나빠서 이 정도로 보강을 해준다면 글쎄요. 이 싸우는 자세 자체가 자연스럽게 흑돌은 계속해서 백한테 위협적인 곳으로 향할 텐데 네. 동시에 이 양쪽을 모두 타개를 해 나갈 수 있을지 김사우 선수 위기라고 느껴집니다. 흑이 한 점을 잡아둔다면 이제 백이 좀 불리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현석 선수가 약간의 승기를 잡아 나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신현석 선수와 김사우 선수의 2024 KBF 바둑리그 1라운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